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4분의 1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권이 64.2%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75.5%, 인천, 경기권이 73%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겠지만 인접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 여파로 급격한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실거래가가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단지 아파트 매매가는 113 규제 등의 여파로 잠시 조정기를 겪었지만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매매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최고급 아파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동구 뚝섬 주변이 신흥 부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규제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과열로 지방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같은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경리단길 상권 임대료 상승폭이 서울 전체 평균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홍대나 가로수길에 비해서도 높은 상승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한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이 용산기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용산기지는 앞으로 대규모 생태 자연공원으로 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강남 중심이었던 부동산 열기가 이제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에서는 이렇게 용산을 비롯해서 개발 호재가 많은 강북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들 잘 설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골든타임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고민 해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이야기 잠시 나눠봐야 할 텐데요.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부동산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실수요자 보호, 현실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상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그 실수요자가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부분 중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이르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중산층이나 이런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기 좀 어려워진 이유는 꾸준한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 이게 되겠죠. 전국 이제 주택 가격이 0.21%가 한 달 만에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0.66%가 이제 오른 겁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퍼센티지를 따진다면은 1년을 통틀어서 따졌을 때는 뭐 전국이 뭐 2%
2%에서 3% 정도, 또 서울 주택 가격은 한 7%에서 8% 정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택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에 있고요. 그다음 대출금리 상승도 마찬가지죠. 자, 뭐 오늘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또 했지만은 어쨌든 시중은행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그 전보다는 좀 높은 한 3.21% 정도의 대출 금리를 안고 이렇게 그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KHAI,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자, 이 부분은 쉽게 뭐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그 4분기 평균이 58.9 지수가 이렇게 59.3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올라서 이런 그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더 말해주는 것 같고요. 주택 규모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한다면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뭐 20평에서 30평형 아파트를 본다면 이게 63.5예요. 자, 이게 이제 평균적인 59.3이 그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 지수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높은 치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주목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가 37.8이라는 조금 주택 구입 하기에는 좀 부담이 덜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값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좀 주택을 구입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점점점점은 우리가 좀 소형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조금 더 커지면은 앞으로 이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도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셔서 이 투자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저희 함께 살펴볼까요? 송도 센토피아입니다. 네, 송도 더샵 사업 센토피아. 네, 센토피아 아파트. 현재 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분양받으려고 일반 분양분 미계약분 있죠. 네. 분양받으려고 받아도 괜찮겠는가 싶어 전화드려봅니다. 아, 네. 더샵, 이 송도에 위치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더샵 센토피아 아파트의 일반 예. 분양분에 지금 미분양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미계약분 남아있는 걸 받으려고. 네,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을지. 자, 매수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자, 그 인천 그 송도에 예, 더샵 센토피아 그 일반 분양인데 좀 그 분양이 좀 덜 된 미분양분을 지금 구입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분양 금액일 텐데 몇 평에 지금 얼마에 나와 있죠? 30평이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33평이 4억 정도 돼요? 30평이 평당에 1,340만 원씩입니다. 1340이면은 한 4억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4억대 좀 넘습니다. 자, 그죠?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닙니다. 사뒀다가? 투자입니다. 예, 투자요. 예. 전 구입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송도예요. 이렇게 예. 그 인천 송도를 지역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자, 뭐 송도라고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뭐 국제 경제 그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좀 단점으로 본다면은 그런 경제 자유구역의 외자 유치라든지 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약해요. 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 그래서 국내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부족함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송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살기 좋은 영역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그 학교라든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예. 삶의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인천에서만큼은 그래도 산다 하시는 분들 또 그래도 좀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을 때는 송도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은 맞거든요. 예, 자, 근데 지금 이 안에서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갈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센토피아 지역은 제가 이제 송도를 이렇게 보면은 809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 인천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 요 영역들이 예. 아무래도 이 송도에서는 가장 꾸준한 강세라는 거 생각되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약세일 거예요. 근데 여기 예, 지금 예. 위치한 곳이 요쪽에 있거든요. 예, 좀 위에 있죠. 예, 자, 맞습니다. 좀 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이 위쪽 물론 이제 그 이 위쪽에 유통세라든지 여러 가지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예, 이 송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 아래쪽에 워낙 그 채딕 송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 여기 있는 곳이 교육 환경도 잘 돼 있고 거주 환경이 좋아서 선호도가 예. 굉장히 여기가 높았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씩 이제 번지는 게 예, 요쪽 그 오른쪽에 그 이제 연대 캠퍼스 근처에 있는 지역하고요. 예, 인천대 입구역 있는 국제하고 근처하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강세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이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여기였다가 좀 신흥 주거지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여기 있는데도 지금 위치하신 거는 굉장히 이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여기보다 현저하게 좀 싸면 모를까. 지금 예. 이쪽 금액도 사실은 거의 5억 초반이나 지금 엇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예, 예,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거기를 받으실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를 사두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그쪽엔 피가 좀 많이 붙었던데. 피가 좀 붙어서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 송도 지역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센토피아는 지역주택조합 단지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부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예. 분양분이 대략 한 7,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예, 885. 예, 나머지가 그 지역주택조합인데 예. 지역주택조합인들한테는 아무래도 분양금액이 좀 저렴하게 가는데 예. 일반 분양분은 좀 높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분이 미분양이 나온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일반 분양분이 관심을 못 끌고 계속 이렇게 미분양이 되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고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주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또 금액이 약간 조정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라면은 사실 지역주택조합원의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좀 예. 매끄럽지 않다, 솔직히. 예. 자, 그래서 그럼 들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역 선정을 좀 송도 안에서도 괜찮은 지역으로 조금 피가 좀 있다고 손 치더라도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예, 이왕 투자적인 관점을 하신다 그러면 꼭 송도 말고도 서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좀 경우의 수를 두고선 널찍하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예. 나서 조금 투자처를 선별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은 꼭 좀 어디 사세요? 지금 사시는 데가?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 살면 예. 꼭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세미나 두 분 갔습니다. 저희가. 아, 오셨었어요? 예, 선생님은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좀 세미나 두 번 오셨으니까 한두 번 더 와보셔서 예. 시각을 넓게 하시고 또 개인 상담도 이렇게 받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예. 차근차근 이렇게 좀 짚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보셨던 이 송도 지역을 이 투자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조금 더 이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우선 이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 반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서대문에 있는 냉천동 동부 센트레벨을 팔아서요. 네. 양재동에 있는 현대 빌라, 네. 원불교 앞에 있는 현대 빌라를 사면 수익성이 더 나을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이 서대문구 냉천동에 위치한 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 좀 매도를 해서 양재동 원불교 옆에 위치한 현대 빌라를 매수하면 오히려 좀 더 수익률이 더 낮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대문 냉천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벨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자, 이걸 이게 팔아서, 한 12년인가 이렇게 돼서 오래돼서요. 네. 그걸 팔아서 양재동의 현대 빌라도 오래됐지만 그거를 바꿔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냉천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은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조금 늦췄다 팔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양재동에 있는 현대 빌라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죠? 저기 빌라는 한 10동이 되는데 원래 옛날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고요, 마침. 네. 그 빌라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시세 분석을 해보고, 네, 괜찮으면 저는 일단은 매입을 해도 된다는 쪽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일단은 그게 구체적으로, 예, 지금 이제 냉천동에 있는 아파트부터 또 양재동에 있는 그 현대빌라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서대문구 냉천동이 그 위치를 따지면요. 네, 요렇게 되죠. 그 서대문역에서 이제 멀지 않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옆에 있어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뭐 그렇게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죠. 237세대 지금 200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세를 분석을 해보면 혹시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6평이요. 26평이 지금 얼마 정도 해요? 한 4억 2천, 4억 1천 이렇게요. 4억 2천에서 4억 1천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전세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전세는 모르겠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월세로 임차를 주셨죠? 네, 예. 지금 아마 거기가 전세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네, 3억 초중반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네. 거기를 월세에서 차라리 전세를 놓고 조금 뒀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제가 제시를 하고 싶고요. 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큰 영역에서 볼게요. 네. 지금 지도를 굉장히 넓게 봤어요. 자, 이렇게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치한 이 냉천동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네. 이쪽 그 넓게 봐서 이제 그 마포 일대잖아요. 네. 지금 마포 일대 이 그 아현동에 있는 소위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재건축돼서 나타나면서요. 네. 옛날에 원래 그 애호개역이라든지 이쪽 근처에
조금 이렇게 그 저소득층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 달동네였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환골탈퇴한 지역이 됐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 마포 일대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조금 꾸준히 이제까지도 올라 있고 지금도 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지금 냉천동이라는 지역하고 이 마포 일대 자체가요. 이 종로 중구 업무 지역하고 여의도 업무 지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교통 환경이 굉장히 조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 이렇게 마포 가격이 급상승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냉천동에 네. 건너편 보면은 도내면 뉴타운 있죠? 경희궁 자이 아파트. 네, 알고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30평대가 10억이 넘어버렸어요. 네. 마포일 때보다도 더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마포와 서대문을 통틀어서 그야말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로 길 건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그것도 보니까 알고 있어요.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경희궁 자에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또 마포 일대로 가니까 새 아파트는 비싸고 헌 아파트는 좀 싸기는 하는데 좀 네.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 가고 싶은데 거기도 비싸.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는 그야말로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차라리 내가 전세가 아니라 그냥 집을 좀 사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야말로 제격인 아파트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옆에 이건 지금 동부 센트럴베이인데 옆에 도림은 동부 센트럴베이 또 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입주하고 561세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1억 5천 정도, 2억 정도는 더 비싸요. 네, 네. 알고 자, 그러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실거주를 목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아파트가 아주 제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놓치시면은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네. 팔면은 네. 지금처럼 전세금 상승이 꾸준히 이어진 상태에서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수요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역에서의 이런 그 아파트 그리고 20평대라고 했잖아요. 네, 20. 아무래도 누구든지 아파트에 살고 하시는 분들은 20평대 장벽이 항상 첫 그 문턱이 되거든요. 30평대보다는. 그럼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더 집을 사려 할 텐데 집을 파실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근데 차라리 오래돼서 이제 그 현대 빌라도 오래됐는데 그쪽에가 더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바라보고 거기하고 살짝 여기는 전혀 바꿔볼까. 다른 색깔이에요. 네. 여기는 제가 보유하라는 이유가 일단은 전세금 상승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두라고 한 거고 그리고 월세에서 네. 전세로 좀 바꿨으면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양재동에 있는 현대빌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강남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재역이죠. 양재역 근처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현대빌라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네. 10동 정도 돼 있는데 네. 일단 입지가 너무 좋죠. 위치가 네. 너무 좋아요. 교통은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양재역하고 약간 멀어서. 좀 거리는 있는 듯 하지만요. 네. 이쪽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서울에서는 살고 싶은데 직장이 좀 이렇게 서울 아래쪽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분들이 그냥 수원이나 용인 쪽에서 그냥 살면서 직장 생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때로는 서울에서 살면서 아래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수요자들이 살게 된다면 이런 양재동이 아무래도 그 제일 아래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쪽에 살기를 많이 희망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재역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는 전세금도 그렇고요. 꾸준한 상승에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워낙 이쪽 그 아파트 재건축은 그 가능성이 없나요? 어디 쪽이요? 그 현대빌라 재건축 가능성 그거.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네. 자, 보세요.
네. 자, 일단은 항상 뭐든지 자꾸 제가 큰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네. 그래서 어쨌든 입지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고, 네. 자, 일단은 현대빌라 자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재건축 된다면, 새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워낙 대규모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많아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방식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법 제도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구청이라든지 이런 구청 측에서 꾸준히 그런 그 작은 소규모 단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큰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꾸 큰 영역의 누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작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그 소규모 빌라들이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일단 구역 지정이라든지 추진위 구성이 필요가 없고요. 네. 조합 설립부터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 3년 안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보통 큰 단지들은 한 6년 정도는 걸리는데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거주 목적이신 분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뿐더러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대지 지분 알고 계세요? 대지 지분이 25평이나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평인데요. 네. 각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제법 커요. 그리고 혹시 네. 시세는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시세는 한 8억. 8억 정도요? 네. 예. 혹시 현장에서 이게 지금 몇 평을 받을 때 뭐 추가 분담금 얼마를 낸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있나 얘기들이? 그런 거는 진행이 안 됐어요, 아직. 아직은 그런, 없어요? 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요. 일반적인 그 재건축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무상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26평을 갖고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30평대를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8억 부분에서 여기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 당연히 10억을 넘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건 사업 진행 속도긴 하지만 네. 아마 지금 그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계속 좀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면요. 이 금액에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셔도 좀 괜찮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투자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네. 사셔도 괜찮고 아까 네. 말씀하신 냉천동은 좀 늦게 파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네.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좋은 안목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이 냉천동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도 조금 더 보유하셔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고, 또 새롭게 투자를 관심 갖고 계시는 양재동의 현대빌라도 투자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뭐 몸은 덥지만요. 좀 머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다면은 머리가 좀 개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읽는 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또 건강보험료, 또 약간의 세금, 특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지 아닐지,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뭐 피부양자인데 내명으로 해도 괜찮을지 아닐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해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또 빌라, 다세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법을 요목조목 좀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세 가지 테마가 아마 이 더위를 날려줄 여름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벌써부터 또 움직이고 계시죠. 이은하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니까요. 또 역시 이 세미나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이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들어보기 전에 잠깐 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내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전통적인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던 한남동 그리고 동구 이촌동 등 이 용산 일대가 다시금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 기지가 새롭게 개발되는 등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앞으로 이 용산의 투자 가치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은하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대표님 말씀 좀 이어가 보죠. 네. 자, 평택으로 떠난 용산기지, 향후 용산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용산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자, 전체 용산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공원 조성 지구가 될 거고요. 이렇게 좀 빨갛게 표시된 곳이 복합시설 조성 지구가 될 거고요. 공원 주변 나머지 주거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여기 이제 미군 기지 자리였었는데 이렇게 메인 포스트 자리 또 사우스 포스트 자리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공원으로 들어서는 그 면적만 해더라도요 대략 뭐 80만 평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면적이 될 거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하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 용산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빨갛게 유엔사부지라든지 또 수성부기지라든지 캠프기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또 주변에 있는 곳까지도 사실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고요. 마찬가지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또 용산국제무지구도 재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이 앞으로 좋아질 거는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투자적인 관점에서 용산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좋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또 많이 올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예를 들어 재개발이든 또 재건축 단지든 그냥 일반 주택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좀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시세가 마땅한지 과거에 얼마였었는데 그게 지금 반가격으로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너무 이렇게 들끓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추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꼼꼼히 따져서 예를 들어 재개발이든 어떤 개발 부지든 그 금액이 적정한지 내가 나중에 평가 방식을 얼마에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용산의 이런 위상에 맞서서 뚝섬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용산과 뚝섬 승자는 누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이 공통점이 있겠죠. 서울 도심의 교통 요지가 될 것이고 또 한강과 대규모 녹지 공간이 가깝죠. 자, 뭐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용산 그 공원하고 또 뚝섬 같은 경우는 서울숲이라는 부분이 있는 듯이 자 그리고 꾸준한 이제 개발 계획 및 호재가 있죠.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으로 용산 공원 그리고 삼평래미콘 이전으로 서울숲 공원이 좀 확대되는 부분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가 꾸준한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좀 있다면 용산은 원래는 전통적인 부천이었었고요. 3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뚝섬 같은 경우는요, 신흥부천이에요. 자,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이 아주 집중된 곳이고요. 특히 이제 성동구 뚝섬이라든지 성수동 일대가 그렇고요. 용산과 달리 또 초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뚝섬마저도 사실은 용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에 남아있는 알짜 주거 입지를 꼽자면 뚝섬 성수동 일대하고 용산구 한남동, 특히 이제 한강과 맞닿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조금 풍부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감히 해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되고자 할 미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들여다보시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용산의 투자 가치 앞으로도 높은 지역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또 그 지역마다 또 너무 많이 상승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투자 들어가기 전에는 꼼꼼하게 이 앞으로의 개발 호재 그리고 입지 분석 등을 좀 해보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혼자 좀 투자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역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같이 좀 볼까요? 예, 제가 지금 신길 네. 뉴타운 지역의 센트럴 자이를 네. 7월 달에 분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한 26평 정도를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싶은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에 위치한 그 신길 뉴타운 내에 센트럴 자이 아파트 분양을 좀 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실거주용이신가요? 아니면 투자용이신가요? 투자용입니다. 네, 투자용으로 과연 이번 예. 분양권 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길 뉴타운을 예. 이제 뭐 보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신길 12구역 그 재개발되는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예. 요게 몇 평에 지금 얼마죠? 26평 정도고요. 예. 분양가는 한 평당 한 2천 정도 예상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확하게는 아직 정도요? 발표를 안 했어요. 2천 안쪽으로? 예. 그럼 5억 초반 정도 되는 거죠? 예.
자, 혹시 여기 그 레미안 ST음 그 7구역 재개발된 곳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한 6억 정도. 6억 정도예요? 예. 자, 일단은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해도 되냐, 요 정도 5억 초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일단은 해도 괜찮기는 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괜찮기는 해요라는 제 말에 대한 뉘앙스가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투자 임하시지는 말되 예.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일단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예. 자, 일단 1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입지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신풍역하고 굉장히 7구역이 이제 제일 가깝다고 보지만은 여기도 들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단지가 될 거고요. 예. 자, 일단 교통계획을 하면 신안산전 자체가 신풍역을 지나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치, 여의도로서의 접근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큰 장점이 될 테고요. 아,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같이 어울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단지든지 이렇게 학교가 끼고 있는 단지는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훨씬 주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 본다면 처음에는 ST음이 굉장히 좋지만 정말 애들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쪽 신길 12구역에 대한 입지를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ST음보다는 금액이 좀 낮은 상태고 또 크게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 분양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또 시장을 좀 넓게 본다면 예. 원래 이 영등포 신길 지역 자체가 워낙 뉴타운이 이제 영역이 넓은 만큼 그렇게 좀 낙후되고 좀 중서민들이 거주하셨던 곳들이에요. 예. 이제 여기를 비교를 한다면 마포하고 좀 흡사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마포 일대 자체도 옛날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아파트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주거 선호도도 높게 나타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신길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면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니까요. 예. 여기는 또 특히나 이제 사시려는 구입하시려는 평형이 이제 30평형대 아니고 26평형이잖아요. 예. 또 이런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7호선호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출퇴근 수요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구입해도 분양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좋은 투자처 잘 선정을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의 투자 예.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투자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매수 전에 그리고 매도 전에 저희에게 좀 상담 문의를 주신다면 좋은 판단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10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기존 주택의 2년 거주라고 하는데 보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정말 2년 거주 조건이 과연 어떤 조건인지 좀 자세하게 대표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테마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길게 뭐 드릴 수는 없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 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는 꾸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에 앞서서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더 많이 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주택수로 포함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주택수를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을 때 이 B라는 주택을 주택수로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은 있어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6억, 지방에서는 3억이라는 부분으로 그 이하되는 가액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이런 주택수로 포함 안 되는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은 2년만 보유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로 샀을 때 내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A를 비과세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보유뿐이 아니라 거주 요건 2년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뭐 사라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법 자체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은 옛날 거를 갖고 유지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흡사 하나만 알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내면은 이렇게 그 비과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 알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하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라는 부분을 꼭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있는 양도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만 알고 둘 셋을 모르고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함부로 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문자 사연 주신 주택수 포함 안 시키는 요건으로 인해서 왜 보유 요건이 아닌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주택수 포함 안 되는 요건을 갖추려면은 6억 이하라는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기간상도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따지면 단기가 있고 이제 준공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4년짜리가 있고 이제 8년짜리가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택수 포함 안 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단기로 이제 4년을 했다가 이거를 만약에 B라는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4년 있다가 팔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양도세가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5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반드시 5년을 채웠을 때 요 비과세 요건 거주 2년이 된 요 비과세 요건을 챙겨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다. 요거를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 말고도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장점 또 단점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또 챙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지만 또 그에 앞서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년 이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뿐만 아니라 또 이 상한 매매가의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원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좀 친절하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40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동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 맨션 43평형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의 매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강동구 길동의 삼익파크 맨션 43평형에 현재 10년째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매도 전망 좀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지금 이제 문자 사연인데요. 강동구 길동의 삼익파크 맨션이죠. 자, 여기 이제 82년도에 입주를 한 뭐 1000세대 정도짜리인데 아무래도 뭐 재건축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 문자 주신 건 이게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좀 지지부지 막 진행이 좀 덜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이라는 영역에서 따졌을 때 이쪽 고덕동에 있는 그 많은 이제 고덕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지, 고덕동에 있는 단지들은요, 저층이었어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아서 사업하는 데만큼은 유리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길동에 있는 그 아파트 삼익파크 같은 경우는 입지는 참 좋아요. 자, 이쪽 근처가 이제 공원 끼고 있고요. 또 구분다리역, 또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어쨌든 요게 정말 재건축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에서는 상당히 향후에 대한 기대치는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그 층수가 지금 12층이거든요. 자, 12층짜리고 대지 지분이 이 정도 되면은 아마도 다른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올라 있는 금액 상승,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 분담까지 해서 과연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느냐를 좀 되짚어 본다면,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게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세적인 관점에서 낮은 시세는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또 전세금 대비해서는 좀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좀 약간 반영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면적이 소형부터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소형에서 대형으로 이렇게 폭이 다양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요, 좀 마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평이 작은 평대로, 또 큰 평을 갖고 계신 분은 큰 평을 갖고 있는 대로 서로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평형이 예를 들어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가액이나 이런 부분 단위가 너무 작게 나타난다. 작은 단위는 왜 그런데 나는 이러냐. 또 반대 또 있으신 분은 또 반대로 얘기할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똘똘 뭉쳐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대지 지분, 또 사업성, 그리고 어떤 조합원들에 대한 단합,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좀 초기, 지금 82년도 같으면 이미 좀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초기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실질적인 사업으로는 조금 약간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언제까지 그럼 들고 가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매도보다는요,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좀 이제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마다 좀 이렇게 진행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투자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 사업이 좀 진행됐을 때 그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하는 폭이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손쳐서 계속해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도 또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인터벌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매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이 사업 단계가 하나 정도 좀 더 진척이 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언제든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상담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나 문자 상담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직접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제가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세미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미나 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읽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건데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파는 건 좀 늦추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또 사는 거는 좀 서둘러 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흐름 읽기라는 부분은 첫 번째 중요한 단추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방금도 아까 시청자님 그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일부분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또 약간의 세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건강보험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다 틀리게 나타나요.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기타 일반 다세대 연립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또 일반 수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은 분명히 차익형도 있고 수익형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목별로 나눠서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름을 날릴 수 있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예약 전화도 이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